오늘 배울 거는 구분구조법하고 이제 부피적분이니까 이거 봅시다. 잠깐만요. 혜연아, 답 나왔어? 봐봐. 그러니까 혜연아, 그 부분적분 2번 했어? 한 번만 했어? 그냥 부분적분 해보니까 답 나오잖아. 그치? 잘 못할 것 같을 때 부분적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단은 오늘 그럼 일단 예찬이가 숙제를 안 했을 건데, 그치?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예찬아. 일단 하윤이는 질문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오늘 바로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들어가 볼게요. 알았죠? 그거 하고 부피의 적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고, 예찬이가 가능하다면 토요일까지 숙제를 다 해오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숙제를 해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영상은 단톡방에 있어요? 단톡방 그 위에 공지사항 누르면 있어요. 네, 집중해야 돼. 그래, 이제 시작해보자. 얘들아, 필기할 거 좀 꺼내볼까? 네, 구분구조법이에요. 네, 구분구조법.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구조법. 구분구조법이 뭐냐? 구분구조법은 사실 전부 다 한자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분이에요. 적분을 옛날에는 구분구조법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적분의 정확히는 적분의 정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해보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적분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좀 약간 획기적인 친구였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저게 뭘까? 자, 하연아, 이게 뭘까? 도형 아니에요. 네. 뭘까, 예찬아? 뭐라고요? 음함수요? 아, 음함수. 네, 나쁘지 않죠.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땅이에요. 잘 보세요. 옛날 중세 시대에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뭐였냐면요. 중세 시대 귀족이나 왕족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지금이랑 비슷해요. 땅이었어요, 땅. 네. 잠깐만. 분필? 네, 땅이었습니다, 땅.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그러니까 땅의 넓이가, 자기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쟤보다 넓은지, 이게 똑같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여러분들이야 이런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겠지만, 이게 그냥 내 땅이 넓어, 네 땅이 넓어를 말하고 싶은데, 이게 땅이 다 곡선이다 보니까, 영토가 다 곡선이다 보니까, 정확한 넓이를 못 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분명히 내 땅이랑 제 땅이랑 내 땅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넓이를 못 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일단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자, 얘를 뭔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넓이를 재보자. 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너 사각형 몇 개야? 뭐 이런 식으로 넓이를 대강 쟀던 거죠. 당연히 이제 오차가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개수로 사각형의 개수로 이제 내 땅이 넓다, 네 땅이 넓다 하는데 그래도 정확하진 않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어떤 친구는 자 요만한 넓이도 요런 사각형에 속한 나 사각형 한 개 더 추가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부들부들 하는 거죠. 저거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어떤 곡선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일단 목적은 이거예요. 뉴턴이 알아낸 적분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알아낸 적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옛날 사람. 그러니까 곡선의 넓이를 내가 재고 싶은데, 제대로 재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이런 방법을 구한합니다. 어쨌든 방금 전이랑 비슷한 거죠. 자,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에 대해서 이 곡선의 함수는 알고 있어요.
곡선의 함수는 알고 있는데, 자, 나 A부터 B까지 이 함수 밑에 부분 면적을 구하고 싶어. 요 면적을 구하고 싶어. 자,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해볼까? 고민하다가 아까랑 비슷한 방법을 일단 구하납니다. 아까랑 비슷한 방법은 뭐냐면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미적분 1과 미적분 2에서 계산하는 적분법은요, 싹 다 지금과 같은 직사각형 적분법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가로 길이를 등분을 합니다. 등분이라는 건 같은 길이로 나누는 거니까 일단 선생님은 지금 4등분을 했어요. 선생님은 일단 지금 4등분을 했어요. 가로 길이 등분을 하고 이 가로 길이에 대해서 선을 쳐가지고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만들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 친구들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또 예찬이가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로. 가로 길이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뭘까요? 4분의 B 맞아요. 4분의 B-A가 맞죠? 네. 세로 길이는 뭘까요? 네. F 4분의 B.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꼼꼼하게. 네. 어렵지 않아, 예찬아. 거의 다 맞는데 뭔가 살짝 실수가 있었어. 뭘까? 예,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찬이가 F, 그러니까 함수값을 찾아야겠다라는 건 잘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의 직사각형 넓이 중에 가로 길이는 알았는데 세로 길이가 얘인데 얘는 이 x좌표를 여기에 넣은 함수값이잖아요. 이 x좌표는 a 더하기 4분의 b-a죠. a로부터 4분의 b-a 간 거야.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예찬이가 거의 다 맞는데, 이제 저거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A라는 점으로부터 4분의 B-A 한 칸 온 게 이 X좌표고, 이 X좌표를 F에 넣으면 함수값이 나올 거예요. 그 함수값이 세로 길이니까 F에 A 더하기 A에다가 4분의 B-A 한 칸 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쵸? 두 번째 거는 이제 하윤이가 좀 이제 빠르게 불러줄게요. 네. 가로 길이부터. 네. 똑같이 4분의 B. 그쵸. 등분했으니까 똑같죠. 그리고요. 네. A 더하기 곱하기 4분의 B. 예, 맞아요. 저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윤이가 이거 다 계산해서 말을 할까 좀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는 자, 두 번째 아이의 높이를 구하려면 정의 여기 A로부터 4분의 B-A 두 칸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쭉 써볼게요. 세 번째의 넓이는 A로부터 3배의 4분의 B-A고 네 번째 마지막 아이는 이제 마지막 아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마지막 아이는 쌤, FP 아닌가요? FP 맞아. 근데 FP 맞는데 이게 A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B-A 하면 이거 계산하면 B 나와. 쓱 나눠지고 A 없어진 거, 그쵸? 나 이제 잘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4등분을 한 다음에 뭐 4등분한 걸 4칸을 가면 당연히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게 너의 땅 넓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어떤 다른 수학자가 야, 나는 너보다 정교해. 난 너보다 더 정교하게 구할 수 있어. 오차가 별로 없이. 이만큼이나 오차가 생겼잖아, 지금. 그치? 근데 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더 잘게 쪼갤게. 나는 8등분을 할게. 자, 8등분을 해서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옆에 있는 수학자 입장에서는 와, 이제
이제 그 귀족이나 영주들이 이 사람한테만 달려가는 거죠. 야, 저 친구가 더 오차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막 달려가는 거죠. 그쵸? 8등분을 하니까 어때요? 오차가 더 줄었어요. 확실하게. 8등분을 했을 때는 이제 8등분 첫 번째 i만 쓸게요. 여기다가 8분의 b-a겠죠? b-a를 8등분 한 게 가로 길이. f에다가 첫 번째 i는 a로부터 8분의 b-a 하나 온 게 이제 첫 번째 i의 높이가 될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고 더하기 8개를 더하면 이제 또 넓이가 나오겠죠. 이런 식인데, 자 이제 우리 일단 봅시다. 더하기를 계속 많이 쓰고 있으니까 좀 귀찮으니까 이 친구들을 자 무엇을 활용할까요? 시그마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게 그거죠. 지금 보니까 4랑 b-a들은 안 바뀌는데 f 함수도 안 바뀌는데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아, 얘네가 바뀌니까 우리 이 친구를 자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4분의 b-a 그냥 그대로고 f도 그대로고 a도 그대로인데 여기에 k를 곱해서 4분의 b-a를 써보자. 이러면 이제 위에 거를 한 번에 다 쓴 게 맞는 게 되겠죠. 그쵸? 제가 이제 위에 거를 지울게요. 왜냐면 밑에 거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시그마를 좀 발견해낸 것도 약간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했듯 야 8조각으로 나누면 8등분을 하면 가로 길이 이제 8로 바뀌겠죠? 8개로 바뀔 거예요. 8등분을 하면 정교해지잖아. 근데 또 옆에 있는 또 수학자가 저는 16등분짜리로 하겠습니다. 32등분짜리로 하겠습니다. 많아지겠죠, 그쵸? 이러다가 이제 진짜 대단한 수학자가 나와서 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오차가 줄어들 거면 차라리 무한등분을 하자. 아주 많이 무한등분을 하자. 무한등분해서 넓이를 쪼라락 더하면 진짜 곡선의 넓이랑 가까워질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그 수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일단은 n등분을 했다고 치자. n개가 나오겠지. n등분을 하면 이건 여러분 한 번 더 써도 돼. 지우지 말고. n등분을 하면 가로 길이 n분의 b-a고 그 다음에 시작점 a잖아. a로부터 n분의 b-a k개 좀 왔어. 곱해. 그때 이게 봐봐. 이게 바로 뭐야? k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를 막 n등분을 해. n등분을 막 했어. 그리고 내가 k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하나 표현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 시그마 안에.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k번째, 이 친구가 k번째 직사각형이라 치면은 이 친구의 정의역은 a 더하기 n분의 b-a를 k개만큼 갔을 거고 얘를 이 정의역을 여기 함수에 x자리에 딱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세로 길이가 되는 거 아니야? k번째, 그치? 그러니까 원래 시그마는 그런 거잖아. 시그마 옆에 있는 이쪽은 그냥 아무 개 k번째에 나올 수 있는 그 수식을 써놓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1, 2, 3, 4 넣어보면서 n까지 넣는 거고. 그렇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k번째 세로 길이는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마무리를 뭐 해줘야 돼? 아까 무한등분한다 했잖아. 자, 내가 무한등분 해줄게. n이 무한대로 갈게 라고 적으면 자, 이 친구가 바로 a부터 b까지 저 함수의 밑에 있는 부분 곡선의 넓이가 된 거야. 이해했어? 이게 바로 적분의 정의야. 원래 너희는 미적분 1을 배울 때 얘를 먼저 배웠어야 해. 참고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은 미적분 1을 처음 배울 때 걔네가 이제 고1 때 배우던 뭐 중3 때 배우던 고2 때 배울 때 선생님은 얘를 꼭 말해줘. 왜냐면은 너네 봐봐. 시그마는 대수에서 배웠지. 그리고 미적분 1 적분하기 전에 미적분 1 첫 단원이 리미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기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을 안 해줄 이유가 없어 사실. 이게 적분의 정의야. 이해했어? 봐봐. 이걸 이제 봐봐. 사람들이 얘를 매번 이 기호로 쓰다 보니까 너무 길잖아. 귀찮잖아. 당장 하연이도 부분적분 귀찮다고 막 그냥 대충 머리로 그냥 적분합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다가 부분적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알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아서 얘를 이제 기호로 만들어. 자, 봐봐, 얘들아. 시그마가 합의 기호잖아, 합의 기호. 합은 영어로 썸이잖아. 영어의 썸 S에 대한 해당 기호를 시그마로 잡은 거야. 왜냐하면 시그마가 그리스 로마자인데 얘가 알파벳 S랑 대응돼. 알파벳 S랑 대응돼. 너네 확통 혹시 배워봤니? 확통 아직 안 배웠나? 하연이 안 배웠지? 예전에 배웠어? 예전에 안 배웠어? 표준 편차 이런 거 모르지 그러면? 기호가 뭐야? 예, 알았어요. 네. 그게 이제 표준 편차 나중에 얘기해. 하여튼 S라는 기호를 쓰는 거란 말이야. 썸, 시그마. 근데 S는 이미 대수에서 배웠지만 S는 이미 뺏겼어. 여기에 뺏겼단 말이야. 그 일반항들 합 구할 때 S라는 기호를 뺏겨서 새로 이제 기호를 만든 거야. 만약에 이 SN을 안 만들었으면은 이제 너네가 쓰는 이 시그마 기호는 S였을 확률이 높아. 여기에 위에 옆에 이쪽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해했어? 근데 이제 S를 뺏겼단 말이야. 하여튼 간에 봐봐. 이게 S라는 기호인데 어쨌든 이 친구 이런 표현들을 야 fx를 a부터 b까지 저 fx랑 곡선은 a부터 b까지 밑넓이를 구하는데 맨날 이런 기호를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애초에 그냥 기호를 만들어. 자, 이런 기호를 만들어. 얘들아 인테그랄에 s를 늘린 거야. 인테그랄에 s를 늘린 거야. 썸. 봐봐. 인테그랄은 시그마랑 똑같은 아이야. 즉 인테그랄 내부에 이 리미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기는 한데 인테그랄이 어쨌든 시그마랑 똑같은 애야. 그리고 이제 야 a부터 b까지 적분합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뭐가 와? 이렇게 쓸 건데 자, 이게 세로 길이야. 세로 길이. 거기서 세로 길이 뭐였어? 함수값. 세로 길이 함수값이었잖아. 얘가 누구야? 얘 가로 길이야. 너네가 알고 있는 dx 뭐야? 아주 작은 x의 차이. 미분할 때도 이렇게 가까운 두 점 사이 두 점 사이의 어떤 가까운 두 점 사이의 x 차이와 y 차이를 통해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미분한 거잖아. dx분의 dy라 쓰잖아. 이 dx가 아주 작은 x야. 그럼 스몰 d랑 그러니까 원래는 봐봐. 원래 기울기를 쓸 때 물리 배우는 친구들은 더 잘 알 건데 기울기를 쓸 때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야. 이 델타가 누구냐? 델타가 바로 또 그리스 로마자야. 델타가 이 녀석의 소문자가 얘야. 너네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때 대문자 델타의 대문자 소문자야. 봐봐. 이게 알파벳 영어 D랑 이제 매칭이 되는 거야. 봐봐. 이게 X의 차이라는 뜻이지. 디퍼런스가 차이거든. 디퍼런트는 이제 형용사고. 알았지? 디퍼런스에 해당되는 D를 갖다 쓰고 싶은데 뭔가 이 D 말고 얘를 갖다 쓴 거야. 근데 아주 작은 차이의 X를 말하고 싶을 때는 스몰 d를 갖다 쓴다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널널하게 떨어진 거리, 얘는 아주 작은 차이 X 이런 표현이야. 봐봐. 이 아주 작은 차이 X 봐봐. dx. 맞지? 내가 이거 n등분으로 무한등분하면 가로 길이가 X 아주 작은 차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봐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세로는 누가 담당하니? 이런 함수가요. 자, 가로는 얘가요. 둘이 곱하기예요. 라고 써놓은 게 이제 인테그랄이에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내부는 사실 인테그랄 기호가 이렇게 있는 거고 dx랑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테그랄 혼자 기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네가 구하고 싶은 애를 넣어봐. 이러면 저 직사각형이요. 세로랑 가로요. 곱하기로 넣어주는 게 이게 인테그랄 기호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기호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가로 길이구나, 세로 길이구나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거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네. 예를 들어 인테그랄 뭐 a부터 b까지 해놓고 자 봐봐. 자 이렇게 써놓는다 치자. 근데 얘는 넓이래. 그럼 넓이 곱하기 조그만 거 뭐를 곱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부피인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거야. 넓이에다가 어떤 넓이에다가 아주 작은 x를 곱했어요. 이러면 이거 부피인 거잖아. 그치? 이해했어? 나중에는 인테그랄 막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어. 자, 얘는 뭘까 그러면?
반지름에다가 막 세타를 조금 곱하는데 얘는 뭘까? 얘들아, 반지름 곱하기 세타 뭐야? 호의 길이잖아, R세타. 호의 길이. 내가 A부터 B까지 이걸 하겠다는 건 뭐야? 자, A부터 B까지 이 호의 길이를 다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은 그대로인데 세타는 아주 조금씩 곱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곱한 애들을 더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호의 길이가 나올 거야. 세타 A부터 B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인테그랄 기호는 이 기호 혼자고 여기에 오는 애들이 누구냐,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누구들을 더해 나가냐, 그럼 최종적으로 완성형이 뭐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너는 이런 거 알아야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호로 표현하자. 자, 얘부터 얘까지 자 이렇게 써놓는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봐봐. x제곱이 그럼 3분의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제곱이 되는 거는 약간 별개의 의미야. 그러니까 적분이랑 미분이 서로 반대 상황이구나. 서로 역과정이구나 라고 이걸 이제 제대로 이제 퍼뜨린 거는 뉴턴이 맞고, 옛날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그 봐봐, 적분과 미분이 역과정이니까 이거 적분하면 이게 되고 미분하면 이게 되겠죠 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제 알아낸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정의로도 x제곱 적분하면은 3분의 1 x제곱이 나오는 걸 알아낼 수는 있어. 있는데 일단 그건 조금 있다 하고, 어찌되었든 다시 얘기할게. 원래 적분의 정의는 얘가 맞다. 자, 네가 구하고 싶은 범위를 n등분을 하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 직사각형 넓이로 다 만들어서 쪼라락 더하는 것.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서 무한등분하는 것. 이게 적분의 정의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 단원에서, 그러니까 이 구분구조법 단원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 얘가 구분구조법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이제 너 적분의 정의를 배웠지?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안 주고, 그러니까 인테그랄 뭐 0부터 1까지 2의 x dx 구해봐, 이런 식으로 안 주고 앞으로 이 표현을 이렇게 줄게. 이제 네가 이 표현을 보고 어딜 적분하는지 알아내서 적분 계산해줘. 얘 이렇게 주지 않고 얘를 이런 표현으로 준 다음에 네가 얘를 보고 분석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좋아, 이거 적분하자 라는 식으로 계산해줘가 이 단원의 목적인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봐봐. 자, 예를 들어 이제 그 1번을 봐봐. 1번 그 예찬이는 한참 뒤로 가야 돼. 그거다. 1번을 보면 1번 표현이 나와 있는 게 딱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1번을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줄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어떤 적분하라는 거 의미하는 건지 알아내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거야. 앞으로 1번처럼. 알았지? 그럼 너희가 1번을 딱 보면서 아, 세로 길이를 담당하는 함수는 누구였구나, 아, 가로 길이는 얼만큼이었구나, 아, A부터 B는, 그러니까 뭐부터 뭐, 봐봐, 니네가 알아내야 될 건 뭐야? 아, 어디부터 어디까지구나, 아, 함수는 누구였구나, 이런 걸 알아내서 적분해봐 라는 거를 이제 너네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게 될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여기 있는 친구 누구다? K번째의 정의 여기다. 잊지 마시고, K번째 정의 여기다 잊지 마시고, 얘를, 그러니까 우린 K번째 정의역을 대표적으로 쓴 다음에 걔를 어떤 함수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거기에 가로길이를 곱해서 넓이를 표현하고 있을 거야 라는 걸 잊지 말자. 일단 여기 단어는 넓이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거를 좀 알아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문제를 좀 볼 거고, 문제를 본다기보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제를 하나 내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이건 상수니까 언제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 상수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 하나만 내보자. n분의 2.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1 더하기 k 곱하기 n분의 2 라고 나왔고, 이게 이제 제곱이야 라고 나왔다 치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1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얘는 과연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무엇을 적분하라는 걸까? 네,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거길래, 어디서부터 어디를 적분하는 거길래 저런 식이 나왔을까? 네, 생각해 보는 거예요. 퀴즈 같은 거니까 재밌죠? 그쵸? 네, 이제 하윤이랑 예찬이 둘 다한테 물어볼 거예요. 정답을. 네. 둘 다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예찬이가 먼저 얘기해 봅시다. 얘는 뭘까요? 인테그랄. 그리고 1부터 3까지 x의 제곱 이거예요? 하윤이는요? 내가 아는 말. 아, 얘도 같이 했어요? 이게 맞죠? 자,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1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봐봐. n분의 1을 k개씩, n분의 1을 k개 더해준 거 보니까, 아, 가로 길이 n분의 2였나 봐. 마침 n분의 2라는 가로 길이 보이기도 하고 말이지. 가로 길이랑 n분의 2라는 거는,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2였다는 거야. 그치? 2짜리를 n등분한 거고, 시작점이 어디였을까 봤더니, 1에서부터 자꾸 더해주는 거 보니까 시작점이 1이었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1부터 3까지를 n등분해서, 자, k번째가 이제 n분의 1을 k에게 더해준 거겠죠. 1에서. 자, 이 값을 x제곱이라는 함수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함수가 나온 거죠. 잘했어요. 그럼 좀 더, 자, 업그레이드 버전을 하나 해봅시다. 자, 얘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번에 하연이가 먼저 대답을 할게요. 맞죠? 번갈아 가며 하는 거니까. 네. 잠시만요. 잘하는 게 있다 칩시다. 예찬이한테 갑자기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예찬이한테도 물어볼 거니까 얘는 1분 30초를 드릴게요. 네. 네. 1분 30초. 얘들아, 우리 토요일이 마지막 수업 시간이야. 하연이는 이제, 하연이 좋아? 마지막이라? 아니야? 하연이는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수업을 하고, 월요일은 공휴일이라 수업이 없어요? 예찬이랑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쉽네. 뭔가 예찬이한테 선생님이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훨씬 많았는데, 뭔가 약간 간단한 미적분 2만 좀 하고 마무리하니까 조금 아쉽네. 일단은 학기 중에는 예찬이가 시간이 없는 걸로 알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토요일도 시간이 안 되는 건 맞잖아, 그치? 아니, 근데 예찬이가 학원에 더, 일단,
다닐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방학이니까 생에 나만 다닌 거지만 당장 하는 게 많잖아, 그치? 그래야 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어떻게 또 나중에 볼 일이 있을까, 예찬아? 잘 모르겠어? 그래요. 알겠어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보니까, 하윤이가 대답을 해볼 거예요. 자, 얘는 인테그랄. 뭘까요? 2부터 네. 5까지 1부터 5까지. 3분의 네. 분의 3분의 1 앞으로 빼도 되지? 오케이. 그리고, x 2의 x 빼기 1 이렇게. 자, 일단은 이거 하윤이가 정답이 이렇게 말했고. 자, 예찬이는요? 네. 똑같아요? 아, 그럼 선생님은 좀 다르게 해볼게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봐봐. 정의역을 뭐로 둘 거냐에 중점을 두면은, 선생님은 이번에 얘를 정의역으로 둬볼게요. 얘가 정의역이었어. 얘가 그 함수 x 자리에 들어가는 애야. 라고 치면은, 얘로 치면, 얘는 시작이 0부터 3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이게 0 더하기잖아. 그치, 여기는. 그러니까 0으로부터 3칸 떨어져 있어. 그걸 n등분했어. n분의 3이야. 걔를 막 k에 n분의 3, n분의 6, n분의 9 이렇게 k에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자, 그럼 봐봐. 선생님, 가로 길이가 0부터 3이면 그러니까 범위가 0부터 3이면 가로 길이가 n분의 3이어야 되잖아요. 가로 길이 n분의 1이네요. 바꿔줍시다. 자, 들어보세요. 이 가로 길이가 누구예요? dx죠? 그쵸? n분의 3 제가 dx예요. 그쵸? 아까 말했죠? 작은 x. 자, 그리고 제가 n분의 3k를 얘를 x자리에 넣는 애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우리는 x 더하기 2 곱하기 2의 x라고 써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근데 이 두 아이가 3분의 1 앞에 있다. 두 아이가 어떻냐?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자, 위에 있는 친구를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함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범위는 똑같이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정답이 둘 다 나오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래 나왔다 하니까 요렇게는 마무리 해볼게요. 자, 어찌되었든 요렇게 내가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배운 게 뭐예요? 요걸 필기해야죠. fx라는 함수의 x자리에 들어갈 친구를 내가 이걸로 볼지 아니면 이런 걸로 볼지에 따라서 범위도 바뀌고 그 다음에 함수식도 바뀌겠구나 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뭐가 더 마음에 드는지는 여러분들 설정하는데 선생님은 얘가 더 좋긴 해요. 0부터 3이라서 각분 범위가. 그쵸? 여러분들 이거 적분하는 거 솔직히 적분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서 이제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얘를 0부터 3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네,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쵸?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충 어떻게 하는지 구분구조법을 알았으니까 선생님이 예제 문제 몇 개 풀어주고 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는 선생님이 1, 2번을 좀 풀어드리고 더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뒤에 예제가 이게 몇 개 없어가지고 1, 2번만 풀어주고 1, 3번만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1, 3번만 해드릴게요. 쉬운 것만 해드리고 좀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사인에 2 더하기 n분의 3k 자 얘라고 합니다. 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함수는 사인이었던 것 같고 시작점은 2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간격은 3이었나 봐. 어쨌든 이게 x자리에 들어오는 애라고 치면은 인테그랄 자 2부터 시작을 해서 5까지 가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잠깐만 거리가 3이니까 가로 길이 n분의 3 해주고 바꿔준 다음에 이제 가로 길이 n분의 3이 dx가 되고 앞에 3분의 1 오고
그 다음에 이거 x 자리에 넣어내라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알맞은 아이가 되겠죠. 옆에 있는 애를 봤을 때 P가 3분의 1, Q가 2, R이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쵸? 별로 어렵지는 않죠. 자, 3번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쌤 이게 뭔가요? 뭔지 잘 모르겠지. 근데 너가 지금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이 합을 보면서 너가 진정하게 대수를 잘 배웠다면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고 싶지 않겠니?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에 마이너스 k라고 써줄 수밖에 마이너스 n분의 k라고 써줄 수 있는 거를 아이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k에 1 집어넣으면 얘, 2 집어넣으면 얘 더하기다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이걸 해보자. 자 그럼 나는 인테그랄 지금부터 마이너스 k 말고 난 이걸로 잡을게. 여기를 x 자리에 들어온 애라고 잡을게. 그러면은 0부터 1까지였나봐. n분의 1이 k개씩이니까 시작이 0부터고 마침 가로길이 n분의 1 잘 있네. dx고 자 그러면 함수 누구였을까? 정의역 얘를 집어넣은 거 얘 마이너스 x였겠다. 얘를 적분하면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이런 걸 적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분을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고 계산을 해보니까 1 마이너스 n 1-2분의 1인가요?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죠. 적분해보시면, 그쵸?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잠깐만 쉴 거고요. 하연아, 우리 앞에 숙제 몇 번까지였어? 이번에? 50번까지였냐? 선생님이 좀 이따가 51번이랑 57번, 지금 풀어드릴게요. 지금 풀고 쉬자. 원래 무슨 일이, 51번하고, 55번을 풀어줄게요. 원래 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하고 쉬는 게 마음 편해요. 그쵸? 네. 해치우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할 일을 다 해치우다 보면은 쉬는 시간이 안 남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할 일이 남아있는 채로 이제 고통받는 것보단 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서 자, 일단 0부터 1까지 x, fx, dx를 구해달라 했어요. 우린 이걸 알아요. 자, 이 친구를 c라고 두면 되겠다. 어쨌든 적분범위가 고정이니까 적분범위가 상수로 고정이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상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fx를 써보면은 fx는 2x제곱에 3c라는 걸 알았어요. f라는 함수가 이런 함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t 곱하기 f에 t를 집어넣으면 2의 t의 제곱 더하기 3c가 될 겁니다. t가 곱해져 있으니까 t를 곱할게요. 자, 요걸 적분해 볼게. 그러면은 c가 나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부분적분이든 치환적분이든 좀 숙달이 돼 있으면은 원래는 t제곱을 치환해서 자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얘를 바로 보자마자 이거 2분의 1의 2의 t제곱을 미분하면 나오는 애야. 적분을 바로 또 알아보면 좋아요. 이 친구 미분하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볼 수 있으면 바로 보면 좋죠. 얘를 미분하면 t 곱하기 얘가 나올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는 게 좋죠. 원래 예찬아 원래 이거 원래 치환해가지고 하는 거야? 원래는? 혹시 알아? 영상 봐야 돼. 치환 좀 까먹으면 안 돼. 저 치환 안 하고 근데 선생님이 그냥 한 거야. 바로 보이니까. 자, 이거에다가 여기는 적분하면은 2분의 3c t제곱이 되겠죠.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c가 나오는 겁니다.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2 더하기 2분의 3c. 자, 0 집어넣으면 얘는 0이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 게 c였으니까 우리가 c를 구해보러 가면은 자, 앞에 있는 c 2분의 1c가 2분의 1 빼기 2분의 1, 2니까 c는 1-2가 되겠네요. 자, 웃긴 건 뭐냐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c였어요. 문제에서 0부터 1까지 x, fx를 구해줘 라고 했지만 0부터 1까지 t, ft 적분한 거랑 다를 바가 없으므로 c 값을 구하면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건 c였거든요.
이해했죠? 네.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괜찮아. 이거 원래 미적분 원에도 있는 거야. 알았지? 네. 뭔가 좀 어려워, 갑자기? 너, 잠깐만. 알았어요. 어려우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55번을 보면서 좀, 찬이가 이번에 부분적분을 한번 기억해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의 4x 곱하기 사인의 x dx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부분적분 그거에 의거하면 저는 삼각함수를 그대로 미분을 두고 얘를 적을 두겠습니다. 이 친구 적분해 놓은 식을 미리 써놓을게요. 그래서 자, 그대로의 적분한 거 빼기 인테그랄. 자, 이 친구 미분한 거에 적분한 거를 곱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다시 한번 적분하기 위해 마이너스 4분의 1 인테그랄. 자, 그대로의 미분을 적용하고 얘 4x였죠? 4x였죠? 얘 적분한 거 또 적용해서 자, 그대로의 적분한 거 뭐니 이거? 그대로 적분한 거 빼기 인테그랄. 자, 미분한 거에 적분한 거니까 자, 앞에 거 미분하면은 플러스 사인 x가 되고 dx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x에 적분한 거. 힘들다. 얘 4x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나왔죠? 자, 앞에 거 정리해 보면은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16분의 1 코사인이고 이 친구도 16분의 1 사인이 되었죠. 자, 우리가 적분을 해보니까, 자,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자, 이 친구를 적분한 아이는 얘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원래 내가 적분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범위를 잠깐 지우고, 하윤아, 너 이것도 부분적분 안 하고 틀려오면 안 돼. 알았어? 자, 이 아이가 내가 원래 적분하던 애기 때문에 다시 넘기겠습니다. 넘겨보니까 16분의 15에 내가 적분하던 아이가 누가 되었어요? 얘가 되었대요. 이 친구들은 제가 4분의 1로 묶었을 때 4분의 1에 2의 4x로 묶으면은 sin x 빼기 4분의 1의 코사인 x가 나오게 되고 2의 4x가 된 거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아이는 얘였고 16분의 15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15분의 4라고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자, 이 친구를 자, 얘를 적분한 게 얘니까 얘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라는 건 자, 이거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를 넣어보니까 코사인 쪽은 0이죠? 사인 쪽 1이죠? 그러면은 15분의 4에 2의 2파이. 자,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얘 0이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없애주면 마이너스 15분의 1 마이너스 15분의 1이니까 더하기 1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우 힘들다. 얘 정답이 이거예요. 따라서 네, A는 15분의 4, B는 15분의 1 더하면 3분의 1입니다. 야, 이건 정답 좀 확인하고 싶다. 55번. 정답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틀렸어요. 뭐야 이거? 17분의 5라고 정답이? 17분의 5 어떻게 나와? 어떻게 17분의 5가 나오지? 나 여기 잘못했나?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는 거였구나. 16분의 17이었구나. 자, 넘어가면 17분의 4구나. 아이고, 이걸 실수했네요, 이걸. 17분의 4였기 때문에 정리해볼까요? 17분의 4가 나오고, 여기는 17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근데 그대로 하다 보면은. 예, 그대로 하다 보면 17분의 1이 나오는데, 두 개 더하면 17분의 5가 나오니까 정답이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마지막에, 여기 부호 하나 실수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17분의 5는, 맞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부피적분 알려드리고, 부피적분법 좀 보여드리고, 숙제를 문제 몇 개 풀고 숙제를 낼 예정이에요. 좀만 힘내주시길 바랄게요. 잠깐 쉬고 봅시다. 혜윤아, 벌써 지쳐버렸어?
아연이가 좀 기다리느라 힘들었긴 해. 그래, 이해해.